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단 하나.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이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이 첫 경기만 이긴 뒤에 이라크에 패하고 이라크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 아시아쪽 3차 예선 지금 이제 9라운드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이라크 원정을 선수들 떠나 있습니다. 이제 그 경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된 걸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 확정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B조에서 승점 16점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뭐 이라크, 요르단, 오만 이런 팀들이 상당히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대결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라크가 우리의 본선 진출 직행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순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16점, 이라크가 12점으로 조 3위입니다. 이라크는 사실 더 승점을 딸 수 있었는데 3월 달에 좀 일정을 망치면서 감독까지 경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은 조기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한 경기 쿠웨이트전과 관계없이 월드컵 본선 직행을 확정 짓습니다. 네, 2위까지 이제 직행이기 때문에 물론 탈락은 아닙니다. 우리가 2위를 못한다고 해도. 하지만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직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려 10일의 연속 본선 진출을 달성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이라크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좋죠. 네. 네. 거의 뭐 10승 12무 2패니까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공식전 패배가 네. 1984년입니다. 네. LA 올림픽 최종 예선이었는데 벌써 41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김희준 기자가 태어나기도 뭐 훨씬 전에. 네, 훨씬 전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긴데, 가장 최근에 만난 거는 지난번 이번 예선전 이제 우리가 홈에서 3대 2로 승리를 했을 때인데, 역시나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상대 네. 역습에 우리가 고전을 했는데, 그래도 오세훈, 오현규, 이재성 선수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좋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좀 하긴 했었고요. 근데 이라크가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3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1대1로 패하면서 분선 직행에 먹구름이 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통해서 두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들이 하나같이 핵심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일단은 월드컵 예선에서 7경기 4골, 지난번 우리와의 맞대결에서도 그 동점골을 넣었던 주포 아이만 후세인이 결정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잔디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라크에서는 손흥민 이상급의 지금 지분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공격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정말 팀의 수준을 뛰어넘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빠지는 건 우리한테 엄청 호재네요. 그렇죠. 이라크가 지금까지 네. 8경기에서 8골 넣었는데 그중에 4골 넣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하고 할 때도 지난번에 골을 넣었었고. 네. 또 한 선수는 누군가요? 또 한 선수는 월드컵 예선 8경기 중 7경기에 선발로 나선 센터백 레빈 술라카입니다. 또 나름 한국을 또 잘 알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인데, 요거는 우리한테 좀 호재인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추가로 또 빠진 선수들이 있네요. 예, 6월 A매치를 앞두고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3명이 부상으로 추가로 네. 결정한다. 이게 확정이 됐는데, 우선 스웨덴 출신으로 이라크를 선택한 2005년생 윙어 몬타데르 마지드가 있습니다. 네. 뭐 이 선수는 아직까지 유망주여서요. 그렇게 크게 지분이 없는데, 나머지 두 선수가 조금 이라크에서 지분이 있습니다. 네. 맨유 출신 유망주로 잘 알려져 있고요. 2021년에 이라크를 택한 뒤에 최근에 이라크에서 조금 키우고 있는 선수인 중앙 미드필더 지단 이투발. 네. 예, 결정하고요. 지난 맞대결에서 한국과 맞대결에서 나왔던 라이트백인 무스타파 사둔 네. 역시 부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주전급 선수는 3명이 그렇게 되면 이제 빠지는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김민지 선수가 빠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할지 여부를 뭐 현재로서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더 큰 그런 이탈이 있다라고 좀 봐도 되는 상황인데, 이 팀에 좀 그렇다면 경기해야 될 선수로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선수 중에서.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우리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이브라임 바에시 선수, 그 다음에 뭐 다른 쪽 윙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차스 도스키 선수 정도만 좀 막는다면은 네. 한국의 승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 팀이 새 감독으로 첫 경기예요.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우리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도 거론이 됐었던 후보로 헤수스 카스 감독이 3월 A매치 데이 끝나고 이제 경질이 됐고, 한국을 나름 또 잘 알고 있는 호주 출신의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제 대표팀 감독을 이렇게 교체를 네. 그대로 했었던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이라크로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부 감독 체제에서 첫 소집이라는 거는 좀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좀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카사스 감독이 3월 A매치 이후에 경질됐는데요. 네. 보통은 3월 A매치 성적이 안 좋으면 바로 경질 소식이 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라크는 한 달 정도 지난 4월 15일에 헤스 카사스 감독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네. 당시에 심각한 계약 의무 위반이 있었다라고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설명했고요. 물론 명분은 팔레스타인전 패배입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3차 예선에서 부진하다 이건데 이후에 카사스 감독이 스페인 마르카를 통해서 이라크와 결별 과정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뭐 세금 문제로 협박을 했고 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뭔가 좀 안 좋게 갱신해서 좀 준 것처럼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계약에 비해서 조금 형편없는 수준의 새 계약이 제시가 됐는데 카사스 감독이 이를 거절하니까 이라크 축구협회가 이를 빌미로 계약서 공개를 하고요. 네. 전국 방송에요. 그 다음에 계약 위반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네. 뭐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경질 시점이 3월 A매치 직후가 아닌 4월 15일까지 미뤄진 이유도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피파 규정을 찾다가 늦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꽤 나름 아시아 축구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놀드 감독이 그쪽으로 예. 갔는데 호주 대표팀 역사상 최장수 감독이고요. 예. 근데 지난 9월에 호주 대표팀 감독을 이제 자진 사퇴를 해서 꽤 쉬다가 한 8개월 정도 쉬다가 네. 이번 이라크로 이제 가게 된 건데 이라크 감독을 가기 위해서 호주 외교부가 이제 이라크 취업 금지, 이라크가 좀 여러 가지로 뭐 여행 금지라든가 뭐 예. 이런 좀 세계적 고립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해결을 하고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호주 외교부도 이라크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아놀드 감독은 이라크가 일단은 월드컵 본선 플레이오프에 나설 것을 가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게 단기 계약이군요. 11월까지 월급제로 계약을 이렇게 네. 했고 이제 만약에 본선에 가면 연장이 되는 조건으로. 그렇죠. 네. 월드컵에 진출한다면 2026년까지 그러니까 1년 계약 연장인데요. 아마 월드컵 성적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연봉 수준도 높진 않은 것 같은데 본인에게 상당한 좀 도전이 좀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이라크 선수들에게는 상당한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진다. 자, 그럼 우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금 골득실에서도 지금 B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6월 두 경기를 다 져도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꽤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한국이 승점이나 골득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머지 팀들에 비해서 우위에 확실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경기가 2, 3위인 이라크 요르단 맞대결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좀 유리한데 그 정리하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단 하나.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이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이 첫 경기만 이긴 뒤에 이라크에 패하고 이라크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오만이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이라크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경우의 수도 있기는 한데요. 네네. 지금 현재 오만이 골득실이 마이너스 2고요. 네. 우리나라가 골득실이 플러스 7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지거나 상대가 오만이 크게 이기거나.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경우에서는 우리가 두 경기를 다 져야만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월하진 않다. 뭐 이라크 원정은 뭐 쉽지 않겠지만 홈에서 쿠웨이트한테 지면은 그건 진짜 예. 예, 큰일이 나죠. 안 되죠. 예. 예. 아무튼 우리 역시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이라크전에서 확정을 짓고 오는 게 이제 비기기만 해도 확정은 되기 때문에 네. 좀 충격전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지 시간 밤 경기입니다. 워낙 더워서 네. 지금 현지 뭐 간 그 협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네. 최고 기온이 44도, 45도. 아우, 야 40. 예. 거기 뭐 사우나 훈련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밤 경기를 이제 하는데 지금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다 가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예상 포메이션을 다 뛴다는 가정 하에 일단 좀 짜봤습니다. 특히 뭐 아까 이강인 선수 얘기도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물론 우승 파티는 했겠지만 경기를 뛰진 않았었기 때문에 예. 나온다고 좀 가정을 했는데 자 김희중 기자가 선정한 대한민국의 이라크전 예상 선발 포메이션 4-2-3-1로 잡으셨군요. 어떻게 뽑으셨나요?
예, 뭐 그냥 지난 경기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경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보다는 조금 더 조직력에 네네. 우선을 둔 이런 선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뭐 박용우 선수나 조효민 선수, 권경원 선수 이 선수들은 중동에서 뛰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이라크의 중동 환경에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경기 중용될 거라 내다봤고요. 뭐 김민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조효민, 권경원 선수가 나서는 게 센터백 조합으로 합리적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이태석, 오른쪽에 설령호는 최근에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조합이고 네. 그리고 중원에 황인범, 박용우, 이선에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노출전방에 오세훈. 사실상 뭐 가용한 최정예로 네. 나온다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변수는 손흥민 선수의 이제 출장 여부인데요.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결승전 교체로 뛰고 그 뒤로는 경기를 좀 안 뛰었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사실 뭐 몸 상태 부상 여부나 이런 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뛰는데 큰 무리가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뭐 물론 발 부상이 어느 정도로 회복됐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라크전 전까지 밝히지도 않겠죠.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 주장원장을 찬 후에 결정한 경기는 있어도 벤치에서 출발한 경기는 거의 없거든요. 아, 이게 막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그러니까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어서 먹다. 뭐 맛집에서 뭐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주장 한 장을 찬 뒤로는 뛰면 안 뛰었지 무조건 선발이다. 거의.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벤치에서 출발한 경기가 지금 찾아보니까 2경기 정도 있는데 네. 2023년 엘살바도르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 아시안컵 직전에 치렀던 이라크와 친선 경기. 그러니까 2경기 다 친선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기였고. 그리고 아시안컵 직전에는 아무래도 리그 하다 왔으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정황상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그래도 적지 않다, 꽤 네. 높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거기까지 간 거 또 뛰게 될 거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도 뭐 그 심정은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 뭐 손흥민 선수가 프로페셔널이니까요. 네. 본인이 잘 결정할 것 같고 협회에서 공개한 영상을 잠깐 보니까 그 홍명보 감독이랑 살짝 만나가지고 몸 어떠냐 살짝 물어보는데 되게 둘이 안 친해 보이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확인까지 예. 못했는데. 예.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손민수의 몸 상태 너무 걱정하시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뛰든 안 뛰든 아무튼 우리 대표팀이 이번 이라크 원정 좋은 성과를 거둬서 확정을 하고 네. 와서 11회 쿠웨이트전 마지막 그 3차 예선은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쿠웨이트전은 MBC 중계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자, 프리뷰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